을 해설하기 위해서 우리 별 3개 3스타 출신 골 때리는 고신척 장로님 모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네. 1사단장 하셨죠? 네. 전국 전방에 있는 사단 중에 1사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게 서울을 제일 점령하기 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그게 별칭 전두환 사단 맞죠? 맞습니다. 1군단장 하셨죠? 네. 그것도 또 목숨 걸고 자유투 부대에 가서 지휘관 하셨죠? 네. 자, 이 와인버거 장관이 여기로 가까이 오시고 와인버거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연임을 했습니다. 미국은 연임하더라도 40대, 41대 하지 않고 그냥 40대로 줍니다.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출신의 레이건 대통령 때에 국방장관을 6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도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하고 군심을 잘 잇는 그런 역대 국방장관 중에 가장 탑에 있는 그런 분이고 성향은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된다. 이런 식견을 갖고 있던 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건국 대통령 3대 제퍼슨 제외하고는 건세사에서는 가장 존경받습니다. 왜 그러냐?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아주 거의 망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한 분이 와인버거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다며요. 그 책의 이름이 넥스트 워. 넥스트 워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음 전쟁입니다. 다음 전쟁. 다음 전쟁은 저 유럽에서 일어나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야지 왜 다음 전쟁을 한국이라고 경고했을까? 왜 다음 전쟁을 한국이라고 했을까? 그 책에서 와인버거 장관은 퇴임 후에도 우파의 연구소 이런 것을 계속 역임했고 미국의 아주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인 포브스의 회장까지도 했습니다. 이 책은 1997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미 국방장관으로서 미 국방부에 있는 컴퓨터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전쟁 시나리오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전쟁 시나리오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을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 쓴 지가 20년, 30년 전이었어요. 거의 30년. 참 미국 놈들 대단한 거예요. 30년 전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될 일을 먼저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 폼페이오 장관 이 사람 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누군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 그때 미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수석으로 박사학위를 따면서 자격증을 딴 그런 분이고 연방하원의원을 지내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에 2017년부터 한 1년간 CIA 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CIA 국장을 하다가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외교, 통상 또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을 포함하는 국방부를 포함하는 그 국무장관을 또 한 1년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CIA 국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서 정보의 1인자라고 해도 정보에 대해서 예, 가장 뭐 정보적인 면이나 또 전략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폴로맥 받고 미국의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30년 전에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말했던 그 말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거는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조선일보 주최로 이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해서 국제 정치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요 사람 하는 말.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이게 뭔 뜻입니까? 이제 다음 전쟁은 네. 대한민국일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이제 요 말 나오기 전에 이분이 발표한 걸 좀 보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구나.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가, 이걸 쭉 이야기하면서 다음 전쟁은 대만과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분단 국가인 현재 군사력이 맞붙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6.25 있죠, 6.25. 육군사관학교 다니실 때 6.25 배우시죠? 당연히 제일 잘 배우시죠? 그때는 저희들 상당히 국사, 네. 또 전쟁사 교육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러면 핵심만 말해주세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왜 했습니까? 실제적인 이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그런 야욕과 여기에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좀 확산하겠다는 이게 합작품으로 맞아 들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충분히 김일성이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군사력은 거의 경찰 수준이었습니다. 창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김일성이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전투기 120여 대, 그 다음에 탱커 140여 대,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그 정도로 해서 군사력으로 자신이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내려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을 했는데, 박헌영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간첩 조직들이 거의 남한을 적화해서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은 환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3개월 내에 남한을 석권하겠다고 스탈린한테 이렇게 쭉 보고를 하고 성의를 듣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뭐냐? 대한민국 안에서 남노당들이, 박헌영의 세력들이 내려와 달라고, 제발 좀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심했다는 것을 영화배우 원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은희라고 아시죠? 그 남편 감독님 신상옥 감독 아시죠? 이분들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또 김정일이가 영화 강이라서 홍콩에서요 마취를 해서 잠자는 상태로 마취를 해서 배로 싣고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둘이를 데려가서 깨어보니까 북한인 거야.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처음에 막 하니까 북한을 선전하는 영화를 만들어 달라. 왜 이 사람들이 영화의 기린자니까. 그래서 막 나를 풀어달라고 막 발악을 하니까 점점 더 험한 감옥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때 최은희가 꾀를 썼네. 아,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구나 해서 오히려 요즘 생각해보니까
하느님이 나를 여기 데려온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 그 여자의 깨를 못 이겨. 그래가지고 이제 김정일이가 속아서 이제 완전히 이제 알았구나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외국 가서 영화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사오라고 돈을 줘서 외국을 보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튀었어요. 튀었는데 이 최은희 여사가 얼마나 간이 큰지, 오늘 오신 여기 부산 여자들 중에 간이 크려면 그 정도는 커야 돼. 세상에 잡히면 바로 죽는데, 북한 안에서 외국 사람들만 파는 상점에 들어가서 쇼니 노공기를 하나 샀는데, 하루는 김일성이 생일날 이 최은희 여사님을 초대를 한 거야. 핸드백 속에 넣은 거야. 이야, 그 잡히면 바로 죽는 거거든. 이야, 그래서 그걸 핸드백 속에 넣어가서 김일성,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한 말을 내가 들려줄 테니까 보라고요. 자, 한번 들어봐요. 50년도 전쟁이 날 때 우리 국민들이 감정이 어땠냐. 그때는 감정이 특히 남은 사람도 역시 경우님들과 나한테 받아들여서 감정하고 그게 하나의 받아들이지. 그 뭐 몇몇 자본가나 몇몇 그 중산층의 이를 위한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사람 우리가 특별히 있었는가. 소련이 그때 조금 보기 좀 해줘서 그러지. 사실 우리가 제도가 좋다는 걸 그 제도를 고수하다 해서 그들 나가는 거지. 자, 이게 김정일이의 육성입니다. 육성. 최은희 여사가 비밀 녹음기를 가지고 주먹 다 쥐어봐요. 너는 간이 얼마나 크냐 물어봐, 옆 사람한테. 시작. 부산. 대답해. 부산. 부산. 간이 크려면 최은희보다 더 커야지.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은요, 몸수색 김일성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됐으니까 딱 수색되면 바로 죽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거를 조선TV에서 틀었어요. 조선TV에서 틀었는데 이 내용은 딱 한마디야. 뭐냐, 김정일이가 저 말 잘하더라고. 김정일이가, 난 그 새끼가 하도 운둔해가지고 난 말 못한 줄 알았어. 말이 스피치가 보통 이게 빠르면서 힘이 있어요. 딱 내용은 하나야. 우리가 6.25 때 남조선에 6.25 1950년 6월 20일 내려간 것은 남조선에 있는 인민들이 내려와 달라고. 이게 누구냐? 박헌영의 간첩들이야. 자, 그러면 장모님, 마지막 결론으로 6.25가 일어나기 전에 이 김정일이가 증언하기를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내려와 달라고 해서,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를 해요.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어요. 북한은요 8월 25일 날 북한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내가 어떨 때 이렇게 힘들게 애국 포럼을 다니다가 어떨 때 내가 열받을 때가 있어. 얘라, 어차피 망할 놈은 알아. 미국으로 이민 가자. 가서 큰 교회도 말고 50명짜리 교회 하나 맡아서 일주일에 설교 한번 하고 6일 동안은 골프만 치다가 나도 인생 마무리하자. 나도 할 일 다 했는데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죽을 짓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내가 열받을 때가, 나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 부산이요, 정마원을 좀 알아주시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6.25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북한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5월 10일 선거 끝났고 그들이 9월 달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남한에 있는
간첩들 플러스 남노당 좌파 국민들이 저녁에 도토리 도장을 파서 집집마다 쉬쉬쉬 하면서 지들끼리 다니면서 도장을 딱딱 찍어서 투표를 해서 북한에 갖다 바친 표가 얼마인지 여러분 다 뒤로 쓰러져야 돼. 내 이 말 할 때. 안 쓰러지는 사람 문제가 커. 540만 표. 빨리 넘어져. 증거, 영상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 북한 선거에 남한의 사람들이 투표를 찍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쳤다. 있었다는 말이 입으로 구전으로만 내려왔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불러서 돈을 30억 불을 빌려주면서 6.25 때의 문서, 남북한의 문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30억 불을 빌려가면서 고르바초프가 이 문서를 넘겨줬어요, 우리한테. 이게 뭐냐? 바로 6.25 일어나기 전에 남한의 백성들이 북한을 좋다고 투표해서 북한에 갖다 젖힌 표가 이게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이거 보시라고. 여기 봐야 돼요. 경북, 달성, 저기 빨갱이가 말하는가 봐. 제주도, 부산은 없나 여기 어디? 부산은 없어? 아, 이게 사진 다가 아니에요. 요 밑에 부산이 있어 또. 부산. 우리 김성진 교수님은 부산 출신이라고 또 절대 없다고 떠들고 난리야. 이걸 딱 보고 왜 남조선에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6.25를 감행했는데 우리 장모님 말씀 한번 들어봐요. 6.25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국가 기밀을 현역이든 지금이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은 뭐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교훈을 주고 있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북한보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이한테 쳐내려가면 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뭐 G6 세번 국가다, G10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그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이재명을 찍은,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간첩은 아니겠지만 선동에까지 놀아난 1600여만 명이라면은 우리 인구의 거의 40%가 정부, 북한에 지령받고 친북, 반미, 반중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40%가 아니고요. 신상정의를 찍은 사람이 또 80만 표야.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김영준 교수가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52대 48%라 그러는데 맞아. 어쨌든 이 인원이 다 간첩은 아니지만 6.25 때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간첩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수사도 안 하고 잡지도 않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잡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자,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열렬히 박수치고 할 것이다, 그런 유혹을 받았던 김일성에게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그런 유혹을 주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자, 장모님, 6.25 때 미스터리가 있는데 북한군이 4일 만에 서울을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얘들이 한강을 안 건너고 서울에서 그냥 놀았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그 왜 놀았는가를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박헌영이가 투표용지 북한으로 올라온 걸 보고 전쟁 필요 없다고 서울까지만 가면 나머지 전쟁은 남노당들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서 김일성 장군 만세 만세 할 테니까 전쟁은 서울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요 참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이 역사를 목숨 걸고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비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얘기를 내가 들려드리게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제안했어. 박헌영이가 선배야, 나이가 많아. 김일성보다나. 김장군, 전쟁 필요 없어. 38선에서 총소리 몇 발만 내라고. 펑펑펑 내면 한국 안에서 우리 조직이 얼마냐? 78%예요. 박헌영의 조직이 78% 국민의. 거기서 다 같이 만세! 하고 일어나서 바로 통일되니까 그냥 서울까지만 가면 끝난다. 이 박헌영의 말을 믿은 거야. 김일성이가. 그래서 서울까지 먹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야. 이게 6.25 전쟁의 미스터리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비밀은 네. 시간이 가면 지금 1급 비밀에서 2급 비밀, 2급 비밀에서 3급 비밀, 또 대외비를 거쳐서 이제 해제가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나까지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김일성이가 3일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내려왔으면 많은 전사학자들은 우리가 더 위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박헌영이한테 속았다는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곧 이제 제가 보기에는 10년, 20년 이내에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내가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